안녕하세요. 종로 와이벤 넘버원 급상스토의 이정식 강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 자, 이번에 RC를 보실 텐데요. 자, 대비 특강이니까 당연히 시험 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걱정이나 불안보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걱정하지 말고 제가 하라는 대로 차분히 따라오시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그대로 지키시면 대단히 도움 많이 됩니다. 고작 1시간 강의 가지고 뭘 도움 되겠냐? 그러시지 마세요. 대단히 중요한 일 많이 할 텐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몰랐던 것들, 자, 훌륭한 강사 통해서, 훌륭한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로, 자, R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다 중요하죠. 뭐 어휘, 어법, 독해 다 중요한데, 자, Part 5, 6라고 해서 빈칸 채우기는 어휘, 어법을, 그 다음에 이제, 자, 독해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용 파악을 피하죠. 독해에 대해서. 이게 단어 많이 외운다든지 문제 많이 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괜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우리말에서, 자, 제 강의 몇 번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제 지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처음 강의 듣는 분들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말에서 답을 찾으면 당연히 이렇게 되죠. 자,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토익 공부할 때 가장 크게 불만 가는 게 뭐냐? 문제 풀고 답을 맞춰봤는데, 내가 고른 오답이 이해가 안 돼. 왜 오답이지? 정답도 맞긴 한데 내가 고른 오답도 특별히 이상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수능에서 물어본 어떤 출제 포인트랑 토익과 너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수능은 말이 되거나 어떤 내용 파악을 하면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데 토익은 실제 그 단어 앞뒤 어떤 짝이란 게 있어요. 저 전문용어로 컬로케이션. 네. 뭐 스펠 안 불러줄게요. 자, 어떤 연어락에서 단어에 어울리는 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 정해줄게요. 짝, 어법, 해석이 보이죠? 자, 절대 주의할 것이 해석이 어법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정도는 뭐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어법이 뭘 이길 수 없다? 짝이에요. 결국 셋 중에서 가장 으뜸은 뭐가 돼요? 짝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뭐더 짝있다 할 때 집신 답이 되는 과정에서 나머지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뭐 근사말로 보세요. 해석은 뭐냐면 논리를 말하고 어법은 말 그대로 규칙이죠. 근데 얘는 뭐냐면 기본적 어떤 경험에 의해서 실제 그걸 쓴 것을 본 경험을 바탕으로 답을 고르는 겁니다. 여기 집신 말고 다른 거 안 쓴다는 거는 가장 어울린 것이 집시한 것을 평소에 들어보거나 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그게 중요합니다. 해석이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말이 되는 걸 고르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어법이 중요하죠. 근데 짝까지 합쳐서 이게 여러분들 Part 5, 6 이제 빈칸 주기 90% 얘가 10% 정도로 보시면 맞아요. 아셨죠? 네다섯 개 목숨 걸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어휘에 대해서 잠깐 맛보기인데요. 이걸 뭐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내가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한지 갖다가 잠깐 맛보기 해줄게요. 자, 연구란 말, 그다음에 사려 깊은, 상당한, 뭐 잘, 그다음에 꽤, 참석하다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어가 붙으면 세울 수 있는 가사에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양을 나타낸 말은 사려 깊은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 수식, 얘는 이거구나. 자, 이것도 얘기해야 되네요. 자, 이거는 적으시면 좋겠어요. 따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적어주냐면은, 자, 가산, 부가산 개념 자체가 뭐예요? 세일 수 있는 염려죠. 그게 논리가 아니라, 실제 둘 다 같은 연구란 말, 조사란 말 되더라도, 어가 붙을 수 있는 건 survey고, 얘는 붙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험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가산, 부가산 개념이더라도, 이런 모양을 갖고 있으면 유추하세요. 즉, 자, 이게 보통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모양이라는 걸 아시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산이구나. 그래서 가산 명사 특징을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차가 있다가 I have car라고 쓸 수 없고 앞에는 더 아니면 소유격을 쓰거나 글씨 대충 보이겠죠? 아니면 뒤에는 복수 표시 더 소유격을 쓰거나 복수 표시 이 넷 중에 하나가 있을 때만 가산명사 맞죠? 근데 얘네들도 어떤 단어인지 관계없이 이런 모양을 하면 가산명사 특징 절대 혼자 쓰지 않는다. 앞이나 뒤에 뭔가를 써주더라. 이걸 지켜야 돼요. 자,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는 양을 나타내는 말에서 사람을 갖다 얘기할 수 있는 considerate보다는 자, 상당이란 말이 이제 사물수식이 되죠. 자, 밑에는 요거 난이도 좀 있네요. 자, 잘이란 말도 있고 꽤란 말이 있지만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attend는 뭐 잘 참석했다보다는 얘가 자 뭐예요? 참석하다 만나면은 많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quiet는 자 꽤란 뜻이 있지만 quiet가 attend 어울려서 꽤 참석했다가 안 돼요. 자 얘는 동사 수식을 아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이 되더라. 평소 읽기에 짝을 따로 외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전치사 보이죠? 알죠? 자, 타동사, 자동사라고 해서 뜻이 아니라 participation in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어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될 출제 포인트예요. 이거를 일일이 정리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빡시죠. 자, 그래서 제가 뭘 부탁드리느냐? 자, 실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중점 두느냐? 자, 이건 밑에 외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 걸 다 모아서 하나로 써봤는데 이게 문장 단위 나오는 것 같다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해석이 된다고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문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렇게 짝이 보이고 이렇게 짝이 보이고 요게 보이고 요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자, 한두 번이 아니라 10번, 15번, 20번 언제 그러고 있냐 그러겠지만 시험장에서도 고득점을 받는 학생들은 다 이 과정 거친 학생들입니다. 반복적으로 읽는 작업이 독해를 포함해서 Part 5, 6의 어휘 문제 풀 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각각의 어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출제 포인트란 건 반복 읽기를 할 때만 그게 점수로 연결이 된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이제부터 이제 어법 얘기할 텐데요. 원래 출제 포인트 갖다가 일일이 다 따지면 굉장히 수십, 수백까지 나올 것 같지만 제가 지금도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이 자, 연결어 관련 얘기, 그 다음에 동사 얘기, 문장의 앞뒤, 보통 우리가 부사 자리라고 해요. 이 세 가지 정도 출제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 풀이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할게요. 자, 오늘 문제는 많이 안 풀죠. 문제 많이 안 푼다고 해서 불안하지 마세요. 문제는 많이 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반드시 나올 만한 거 갖다가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문제 풀거나 단어가 아니라 이런 이론 강의 통해서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두시면 기대하셔도 돼요. 시험장에서. 자, 첫 번째 주어 목적어라고 해서 우리가 은는이가 그 다음에 을로 해석되는 주어 목적어란 게 있죠. 그게 무슨 자리? 명사. 자, 두 번째 명사 앞이나 자 보세요. 비동사 뒤도 있어요.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에 쓰면 무슨 자리? 형용사. 자, 문장의 앞뒤에 당연히 없어도 되는 자리죠. 그걸 뭐라 한다? 부사라고 해요. 자, 이때 이 자리에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문장을 만드는 어떤 요소에 있어서 자, 명사 자리, 형용사, 부사 자리 갖다가 얘기할 때 꼭 단어가 아니라도 좋아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자, 하나 써볼게요, 여러분들. I know Tom이라고 쓸게요. 난 탐을 안다가 되죠. 당연히 이게 무슨 자리? 명사 자리죠. 자, 이름이 되는 명사 자리인데 여기다가 that 하고 주동목을 쓴다 합시다. 그러면 주동목이 뭐예요? 누가 무엇 했다는 거죠. 난 네가 그한테 전화했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 자리 박스 전체가 목적어 무슨 자리? 명사 자리면 이 모든 것을 그냥 퉁쳐서 명사 자리라고 부르면 돼요. 왜 이게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모든 것도 왜 하느냐?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것을 저는 명형부 중 하나의 자리라고 종합해 정리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탐을 쓴 것도 있지만 that 이하가 명사 자리이므로 이 모든 건 명사 자리다. 그때 자 지워볼게요. 이제부터요. 한 단어 쓰든지 여러 단어 쓰든지 문장 단위 쓰더라도 모두 뭐라 부른다? 목적어는 명사 자리.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 역시 한 단어, 여러 단어, 문장, 부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명형부가 된다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장 길어지게 만드는 접속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자, 이 문장 단위가 명사 자리 나오면 명사절, 그 다음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좀 더 확장을 시키면 주어도 무슨 자리? 명사 자리죠. 그래서 자, 동사 뒤에 문장이 있다고 하고 명사 뒤에 문장이 있을 때도 있고요. 자, 앞으로 가는 즉 컴마 앞으로 가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도 문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은 문장이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만 기억하세요. 포인트로. 자, 표시한 거 보이죠? 세 가지. 자, 같이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 동사 뒤에 문장이 나오면 무슨 절? 명사절. 명사 뒤에 문장이 나오면 명사 꾸미는 형용사 역할의 문장 뭐라 한다? 절. 그 다음에 컴마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무슨 자리? 부사절이 되죠. 자, 그래서 따라보세요. 동사 뒤 문장 무슨 절? 명사절. 명사 뒤 문장 형용사절. 컴마 앞에 문장 부사절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너무 중요한데 시간 관계상 이거 여러 번 할 수 없으니까 한 번씩 이제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앞에 주어 자리도 명사 자리이므로 여기도 이제 명사절 가능하고요. 주어 자리, 명사 자리. 그 다음에 부사 자리가 앞에도 있지만 뒤로 갈 수도 있죠. 문장의 뒤에도 역시 안 써도 되는 부사로 부를게요. 하나 더.
명사 뒤에 형용사절이 가능한데 여기에 형용사절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를 갖다 꾸밀 때 내가 갖고 있는 차 이렇게 꾸밀 수는 없어요. 그럼 뒤로 갔을 때 이 대신 앞에 명사 꾸미는 무슨 절? 형용사절 되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점 뭐냐면 WH 같이 기억하세요. 아실 것 같은데 명사 뒤에 WH 우리 뭐라 부르냐면 관계사라고 부르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등등 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관계사라고 했을 때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랑 비교하느냐? 자, that과 WH가 똑같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죠. 자, 차이는 명사 뒤에 있을 때는 관계사를 부르고요. 동사 뒤에 만약에 명사절에 나오는 that, WH는 각각 뭐라 부르느냐? 들어봤을 것 같은데 접속사, 그 다음 뭐가 돼요? 의문사가 되죠. 이렇게 접속사, 의문사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거 하나가지고 벌써 정리하라 그랬었는데 중요한 얘기니까. 자, 동사 뒤에 문장 무슨 절? 명사절. 명사 뒤에 문장 형용사절. 자, 컴마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부사절이다 라고 일단 기억하시고, 자, 명사 뒤에 WH는 관계사, 동사 뒤에 WH는 접속사고 의문사다 라고만 일단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게 독해로 다 연결돼요.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하고 싶은 얘기, 동사 관련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에 부사자리 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바로 이제 문제풀이 할 겁니다. 자, 왜 하느냐? 무조건 매달 시험 나와요. 자, 이게 동사 관련 문제가, 그리고 부사절의 패턴이 5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굉장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인데 무조건 매달 나오는 문제를 생각하세요. 이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 문제풀이에 어떤 기본 틀이 마련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네 가지 모양. 자, 깜빡인 거 보이죠? 자, ES, ED, ING, to란 것은 노란 표시 보이죠? 동사에다가 붙이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fix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것이 보이는지 모르겠다. 자, 수리하다는 말인데, 자, 위에다 쓸게요. fix란 말 자체가 수리하다는 말이 뒤에 목적어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앞에는 부사 수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상태에서 PP라고 써서 이렇게 하면 수동태라는 것도 만들어지죠. 자, 이때 동사의 특징은, 자, to를 붙이든 ing 붙이든 다 동사입니다. 그 특징 이렇게 얘기할게요. 부사 수식을 받고 목적어 취하고 능동, 수동, 태 변화를 한다. BPP를 수동태로 쓴 거 알죠? 자, 이때 요 세 가지 묶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자, 부사 수식 받고 목적어 취하고 능동, 수동, 태 변화한다. 그걸 제가 조그맣게 써볼게요, 여러분들. 뭐라 하면은 부목태라고 쓸게요. 이게 나오면 전부 다 동사의 특징을 갖고 있더라라고 기억하세요. 그것이 보이나요? 자, 부목태라면 따라하세요. 부목태. 그러면 동사 특징을 갖고 있다. 그때 여기다 to를 붙이면 to 부정사, ing 붙이면 분사나 동명사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부목태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면 동사인데, 자, to 부정사든 분사든 동명사든 전부 다 우리가 동사라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핵심 얘기는 이 모든 모양들이 동사 관련 문제라 봤을 때, 자, 풀이 순서를 갖다가 요렇게 할게요. 자, 진수태 보이죠? 이건, 자, 동사 관련 문제 풀이 순서인데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오답을 제거하는 순서다라고 이해하세요. 자, 시작합니다. 우리말에 이제 다라는 동사 모양을 보시는데 한다, 했다, 할 거다. 현재, 과거, 미래. 주어 바로 다음 단어가 우리가 주어랑 짜게 되는 오리지널, 원래는 정동사만 씁니다만 그냥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진짜 동사를 부를게요. 자, 그 동사 특징은 현재, 과거, 미래. 뭐가 있다? 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 6가지 모양에 대해서 보세요. 우리말로 다로 끝나는 동사를 봐야 되는데 마지막 두 개는 다로 안 끝나는 거 탈락시키고요. 주어 바로 다음에, 자, 원형이 보이세요? B라고. 자, 얘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그러면 원형은 뭐란다? 시제가 없더라. 자, 시제가 있는 것을 제가 진짜 동사, 왜 그런 말 쓰느냐? 주어랑 짜게 되는 동사는 반드시 요 시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요 세 가지입니다. 자, 이거 빼고 과거, 미래, 현재 보이죠? 이렇게 현재, 과거, 미래 시제가 있으면, 자, 시제는 동사는 우리 뭐라 부른다? 진짜 동사라고 해서 주어랑 짜게 되더라. 결론 이겁니다. 주어랑 짜게 되기 위해서 뭐가 있다? 시제가 있더라. 이걸 찾는 것이 동사 문제풀이의 첫 출발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수일치는 단수끼리 복수끼리 짝을 지을 때 보세요. 자, s를 쓰고 안 쓰고 있는데 좀 유치하지만 없으면 쓰고 있으면 안 쓴 것이 수일치입니다. 이때 이 박스에서도
동사 덩어리지만 ing는 수일치와 전혀 관계가 없이 앞에 is하고 were만 앞에 주어랑 수일치하죠. 이때 is는 단수, were는 복수한 것도 중요하지만 얘가 현재고 얘는 뭐예요? 과거 뭐라고요? 시제가 있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수일치란 개념 자체가 어떤 거를 뭐랑 짝을 지느냐? 주어랑 바로 뒤에 동사, 즉 시제에 있는 진짜 동사 가지고 수일치 하더라. 이거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진수까지는 시제에 있는 동사, 시제 가지고 따지는 거다 생각하시고, 자, 태는 능동수동이죠. 자, 이 네 가지 모양 중에서도 확인할 건, 자, 첫 번째, 그가 7에 따라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목적어 필요한 타동사 알죠? 목적 필요한 자동사 말고요. 타동사가 90%라 봤을 때 이 네 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목적 안 나오는 여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BPP를 아까 얘기했던 뭐라고요? 수동태라겠죠. 자, 타동사는 기본적으로 목적어 나오는데 유일하게 안 나올 때가 있더라. 언제라고요? 수동태일 때. 그래서 수동태에 대해서 오른쪽을 보시면, 자, 그냥 왼쪽 그대로 옮겨올게요. 잘 보시면 여기 마지막에 여기 좀 테두 보이죠? 타동사는 목적어 나온 게 정상인데 유일하게 안 나올 때가 있더라. 전치사 명사 나오는 자리는 사실 생략해서 부사도 가능한 자리다. 결국 이 부분을 주목하시는데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목적어 나오지 않는다. 언제? 타동사가 수동태가 될 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 드리면은 이 수동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모양이 요 정도가 있어요. 이거 연습해볼게요. 자, BPP 그 수동태 그러면 되는데 빈 PP나 비인 PP도 수동이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자, 따라보세요. BPP, 빈 PP, 비잉 PP. 자, 그 정도가 수동태다. 하나 더. 자, 지금 깜빡인 거 보이세요? 우리가 타동사 ed 붙으면 과거 시제도 있고 PP, 과거 분사 있죠?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 타동사에 목적어 있을 때랑 그렇지 못할 때를 생각하세요. 목적어 있으면 과거, 그렇지 못할 때, 즉 목적 아닌 다른 거 있거나 아무것도 없거나 그럴 때는 아, PP구나. 아시겠죠? 자, 깨와 같은 팁입니다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현재 진행이란 is, ing 가지고 진수들을 한번 분류해볼게. 어떻게 할 거지? 진짜 동사, 수일치, 태, 요게 오답 제거 순서라고 했죠. 자, 진짜 동사가 is였죠. 수일치도 ing 관계없이 is 가지고 주어랑 수일치 했죠. 아, 앞쪽 보는구나. 자, 태는 뒤쪽에 뭐가 오냐? 시제 전혀 관계없이 뒤쪽에 목적이 있냐 없냐? 타동사면 목적 나오더라. 아, 태는 뒤쪽을 보고 푸는 거구나. 진수는 앞단어, 태는 어디라고요? 뒤쪽을 본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 다 왔습니다. 이론에 대한 정리. 자, 파트 5 문제 풀기에서 기본 몇 가지 해봤어요. 자, 이 양쪽 무슨 자리? 부사 자리죠. 자, 여기서 살짝 곱살 끼울게요. 명사로 꾸미는 게 형용사인 건 알죠? 근데 형용사 대신 쓴 게 뭐냐면 자, 뭐예요? ingpp라는 분사가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유를 들면 라면 먹을 때 젓가락 포크에서 갈등하지 않죠. 당연히 젓가락을 쓰지 포크는 안 쓰죠. 포크는 뭐 국물 막 튀기는 것보다는 뭐 스파게티 딴 거 쓸 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젓가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라면 먹는데 포크밖에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 안 쓰죠. 뭘 쓴다고요? 포크를 쓰겠죠. 그래서 형용사를 젓가락, 분사를 포크라고 본다면 형용사 쓸 게 없을 때 뭐 쓴다고요? 분사 쓴다고 이해되면 좋겠어요. 젓가락 없을 때 포크 쓰는 것처럼. 자, 그래서 명사 꾸미는 형용사 대신 뭐가 있다? 분사가 나오는데 앞에서 꾸미든 뒤에서 꾸미든 이 ing, pp라는 것은 뭐 하는 당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두 가지가 명사 꾸밀 때 쓰이는데 뒤에 올 때가 있더라. 이건 무슨 얘기냐? 자, 보여줄게요. 자, car를 쓰고 이렇게 합시다. 자, nice라는 단어가 있고요. in the car라는 단어가 있다 합시다. 자, 별거 아니 in the car란다. in the corner를 쓸게요. 자, 무슨 얘기죠? nice가 car을 꾸밀 때는 앞으로 가겠죠. 이거 어렵지 않죠? in the car가 앞으로 갈 리는 없고요. 뒤로 가겠죠. 자, 포인트. 같은 수식인데 nice는 앞으로 가고 왜 얘는 뒤로 가느냐?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단독으로 형용사고 얘는 전치사와 명사라는 서로 다른 품사 짝이 된 경우죠. 자, 짝이 됐다 표시할게요. 앞으로 간 걸 그냥 단독이지만 뒤에는 짝을 이루면 뒤에서 꾸미더라. 이걸 이해하세요. 자, 여기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ing, pp라도 뒤에서 꾸미는 경우는 뭐냐면 짝을 이룰 때가 있더라. 그냥 일단 외우세요. ing 명사, pp 전산 짝이 있습니다. 아, 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좀 저도 싫긴 한데 어쩔 수 없네요. 자,
이거 왜 안 그랬을까? 너무 중요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따라서 하세요. VN, ing 명사, PP 전치사, have PP 명사. 한 번만 더 할게요. VN, ing 명사, PP 전치사, have PP 명사. 요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ing 명사, PP 명사. 보이죠? 자, 그게 그대로 여기에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 짝을 갖다가 뒤에서 꾸밀 때 쓴다. 마치 뭐처럼 전치사들이 명사라는 것이 상식적인 것처럼. 아셨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제가 또 뭘 추가하고 싶으냐.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겁니다. 자, 좀 기겁을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이 슬라이드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 부사절에 나오는 문제 풀이가 매우 자주 나오는데 정작 중요한 건 나올 때마다 헷갈리거나 딴짓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정리할 때니까 잘 보세요. 자, 두 가지 출제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이 양쪽 무슨 자리 부사인 거 뻔하죠. 자,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요 네 가지를 다시 세 번을 시킬 겁니다. 요렇게 한 세트에서 두 가지로 출제가 돼요. 어떻게? 분사와 투부정사는 아까 말했던 거 기억나죠? 부목태 기억나죠? 부목태는 특징 가진 동사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문제를 출제되고요. 전치사 접속사도 역시 같은 문제를 출제가 돼요. 한 문제 A, B, C 보기로. 그때 어떻게 출제되는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자, 짝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자, 분사와 전치사 접속 투부정사 짝이 있어요. 그냥 바로 다 보여줄게요. 이 짝을 갖다가 여기에 대한 게 나오는데 그때 앞에 있는 것 같은데 골라 넣으란 얘기죠. 자, 그때 자, 출제 방향은 분사하고 투부정사를 한 세트로 얘를 먼저 물어보고요. 이 두 가지를 그 다음에 따로 물어본더라. 이렇게 안 내요. 분사란 전치사 혹은 접속사는 투부정사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와 투부정사 어떤 출제 방향이냐? 여기를 잘 보세요. 전부 다 명사 나온 것 같은데 유일하게 PP일 때만 뭐 나왔어요? 전치사 부사 나오죠. 자,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전치사 부사 나온다? 그럼 앞에는 이 네 가지 have PP, ing, PP2 중에서 당연히 PP를 쓴다. 근데 만약에 명사 나온다면 이제부터 골 때립니다. have PP, ing2가 다 가능하더라. 그러면 이 세 가지에서 뭘 봐야 되느냐? 얘네들은 뒤에다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have PP, ing2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이 의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뒤에 동사와 같이 뭐냐면 이 동사랑 같이 문맥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겠죠? 문맥 파악이란 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냥 앞뒤에 동사를 보고 이 동사와 이게 다 동사잖아요. 이거 가지고 문맥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때 이 having pp는 한 후,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죠. 근데 요게 대박이에요. ing 별표할게요. ing는 자, 앞으로 나갈 때, 즉 문장 앞으로 나갈 때는 하면서이니까가 되고요. 뒤로 가면 그래서란 말이 가능해요. 다시 앞으로 가면 뭐라고요? 하면서니까. 뒤로 가면 뭐라고요?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이 세 가지는 이 동사와 같이 문맥 파악하는 문제. 두 번째로 자, 전치사 접속사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ing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주목할게요. 아까 분사를 언제 쓴다고 했죠, 여러분들? 형용사 대신 쓴다고 했죠. 형용사가 우선인데 안 될 때 분사입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형용사 분사했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형용사 우선이고 분사는 다음. 그러면 또 동명사 들어봤죠? 명사 대신 쓰는 거. 이것도 이렇게 일단 이해하세요. 보일려 보겠다. 자, 명사가 동명사도 우선이다. 마치 명사는 또 젓가락, 동명사는 뭐라고요? 포크 이런 식으로 명사가 우선이고 안 될 때 동명사 씁니다. 자, 그런데 유일하게 아니라 네 가지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네 가지 전치사가 우선적으로 뭘 기억하느냐? 다른 전치사와 달리 동명사를 명사보다 더 좋아하는 특이한 애들을 따로 외우셔야 돼요. 따라서 by, before, after, without. 자, 두 번째. 자, 밑에 ing는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데 얘는 또 뭔 얘기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위에다 써볼까요? If it is possible이라는 표현이 있다 합시다. 글씨가 뭐 작게 쓸 수밖에 없네요. 자, 이게 컴마 앞에 문장 무슨 자일까? 부사절인데 주어 비동사가 생략에 가능한 접속사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어 비동사가 생략 가능한 접속. 그 중에 10개 중에 if가 있더라. 뭐 열 몇 개 더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10개 있습니다. 그 중에 if가 대표인데요. 이 접속사의 경우에 주어 비동사 생략하고 뒤에 나온 형용사 보이죠? 자, 접속사는 상식적으로 뒤에 문장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 비동사 생략하고 뭐가 나올 수 있다? 형용사를 바로 연결하더라. 밑에 보이는 이게 생략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더라. 이겁니다. ing, pp가 뭘 대신 쓴 거예요?
형용사 대신 그다음 뭐 돼 있다? 전치사도 가능하더라. 여러분들은 이 접속사 제가 10개 얘기할게요. 이걸 따로 외우셔야 돼요. 지금 보이는 자, 이 정도 밑줄 친 6개는 자, 따로 6개는 뭐라고요? PP를 주로. 밑에 if, whenever, when, while은 자, ing, PP, 형용사, 전치사 막 골고루 다 씁니다. 이 두 줄 밑줄 친 거는 PP랑 주로 짜이고 밑에는 형용사, 분사, 전치사 골고루 쓴다. 주어 비동사 생략한 상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부사 자리에 쓰이는 5가지 패턴 따라서 보세요. 부분 전접 투 뭐라고요? 부분 전접 투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장장 25분 가까이 했는데 자, 이걸 갖다 들으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걸 문제풀이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이게 6, 7까지 다 이어져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머리 각도 없이 자, 비동사와 자, 뒤에 PP 보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했던 형용사가 있을 때 뭐 형용사 쓰는데 안 될 때 분사 쓴다고 했죠. 자, 여기는 뭐냐? 자, 형용사나 분사 꾸미는 거죠. 자,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형용사하고 부사라는 게 있죠. 자, 형용사는 뭘 기본적으로 꾸민다? 명사. 부사는 명사가 아닌 나머지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형용사 분사 꾸밀 수 있는 건 당연히 부사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뭘 쓰냐면은 분사 있네, 형용사 있네, 뒤에 명사 써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비동사의 기본 짝은 형용사가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이 상태에서 뒤에는 안 써도 됩니다. 기억하세요. 형용사 있다고 뒤에 명사가 아니라 비동사든 형용사 끝이야. 뒤에는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때 쓴 게 뭐라고요? 부사예요. 따라서 쓰세요. 없어도 되는 자리는 부사다. 기억하세요. 자, 밑에가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 앞에는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앞에 쓸 때는 수식어로 부르고 비동사 뒤는 뭐라고 부른다? 보어라고 부르죠. 보어. 어쨌든 명사 앞이나 비동사 뒤는 모두 형용사 자리. 그냥 앞에 보기에 대해서 해준 겁니다. 자, 이게 NS가 모양이 명사 모양이죠. 주어, 목적어 혹은 전치사 뒤가 가장 대표적 자리. 자, 결론 얘기할게요. 자, PP가 무슨 자리? 형용사 자리다. 그 앞에 뭐라고요? 당연히 부사 쓰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드디어 나왔네. 얘를 뺀 나머지는 전부 다 BCD가 동사죠. 자, 따라보세요. 진수태. 기억나시죠? 진짜 동사를 문장에서 먼저 찾아야 되는데 여기 말고 없더라. 앞에 컴마 앞에 무시하시고요. 이게 주어 동사가 되고 to 이한 일단 무시해도 돼요. 일단 선 잘 보세요. 제가 긋는 거. 자, 이 선을 왜 긋느냐? 이 첫 번째 단어에서 진, 수까지 시제가 있는 거 확인하고요. 뒤쪽에 뭘 따진다? 태. 이거는 뒤쪽에 짝만 보시면 돼요. 진수는 뭘 본다? 시제. 태는 뭐라고요? 뒤쪽에 짝을 본다. 자, 여기 말고 진정수 없다는 거 확인하셨으면 즉 시제가 없는 건 오답이에요. 너무 쉬운데? 답이 그냥 몇 번이 여러분들? D번이네요. 그죠? 네. 좀 허무하긴 하지만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문제. 자, 이 3번 문제는 뭐냐? 이만큼의 컴마 앞에 기억나실까요? 무슨 자리? 부사 자리. 제가 5가지 뭐라 했죠? 부, 분, 전, 접, 투까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 해당 안 되는 건 날릴게요.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전치사 접수 한 문제고 분사와 투부정사 한 문제 될 수 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드디어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 나왔네. 한 번에. 이 두 가지 중에서 답을 골라라. 투는 뭐뭐 하기 위해서 ing가 앞으로 가면 하면서이니까 그렇지 않을 뿐 이해하세요? 뒤로 가면 그래서라겠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모두 뒤에 명사 가능하다면 뭐까지 봐야 된다? 뒤에 동사를 보고 문맥 파악해야 된다. 이해되겠죠? 자, industry leader 보여. 업계 선두주자. excellent reputation. 훌륭한 명성이죠. 자, 업계 선두주자이기 위해서 명성이 있다 보다는 선두주자여서 명성이 있다. 이게 맞겠죠. 뭐뭐 하기 위해서보다는 뭐뭐이니까란 문맥에서 뭐라고요? being을 쓰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파이썬에 정말 맛보겠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게 뭐냐면 앞에서 배운 내용들 문제풀이에 적용되려면 이 강의를 한 번도 흘리지 말고 여러 번 보세요. 중독성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6, 7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과연 이 강의 한 시간 가지고 과연 이제 뭐 시험장에서 6, 7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마리 잡을 수 있을까? 제가 단언컨대 6도 물론 그렇지만 7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시면 많습니다. 단어 외우고 문제 풀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떤 강의를 들어도 죄다 뭐만 가르친다고요? 단어 외워라, 문제 풀어라 하고 자료 막 던져줘요. 네, 그러면 고맙게 받죠, 여러분들 학생들이. 거기 함정이 있어요. 단어를 많이 외우라고 단어 자료 주고요. 독해 만약에 문제 풀어 문제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다고 하면 좋은데 학생들이 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 없어집니다. 끊기도 힘들고 독해를 갖다 하는 것이 원래 다른 것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호흡이 길잖아요. 하다가 흐지부짓해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아 내가 게을러 가지 못하는 걸 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린데 제가 제시한 방법이 총 10시간 정도면 독해 기본기 완성돼요. 난 선생님 전 기본기가 아니라 독해 많이 맞추고 싶은데요. 걱정 마세요. 이 기본기 10시간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언어적 능력에 따라서 단번에 10시간 만에 독해를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게 되냐고요? 맛보기 보여줄게요. 물론 제 본강에 들어야 되지만 일단 오늘은 샘플이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첫 번째 문제 가지고 보여줄 텐데 선생님 우리 토익 수업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자 왜 한글을 보여주느냐? 제가 이런 예를 드릴게요. 자 약간 길 수 있어 들으세요. 제가 수업하다가 학원에서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선생님 몇 번 문제 답이 이건데요. 이게 왜 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줬죠. 선생님 그거 여러분들 그 학생한테 얘기한 얘기예요. 그거 혹시 해설지 보셨나요? 해설지 보시면 거기 답 정리되고 분석하고 근거 나오지 않나요? 그러긴 한데요. 한글로 해석 다 나와 있는 거 한글로 봐도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즉 영어로 되어 있는 문제를 갖다가 못 푸는 거는 영어 탓을 할 수 있지만 한글로 된 문제를 풀어도 독해는 영어로 푸는 한글로 푸는 동일합니다. 그걸 제가 보여줄 겁니다. 영어로 푸는 한글로 푸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못 푼다 그러면 국어 탓이지 영어 탓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하냐. 일단 독해를 고득점 맞으려면 우리말로 문제 풀 때 다 맞출 수 있다는 확실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 거기까지 할 수 없고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독해를 빠른 시간에 정복하고 싶죠. 그러면 집에 굴러야 되는 독해집 뭐든 좋아요. 한글로 되는 해설지를 보시고 한글 해설지로 한글 해석 있죠. 본문하고 한글로 문제 번역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문제 풀어보세요. 전부 다. 그리고 완벽히 다 맞출 수 있다는 전제에서 독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한글로 확실하게 왜 틀렸는가를 점검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부족한 게 뭐냐면 저 한글로 봐서 못 푸는 건 제 국어 시간에 딸린 건데 그거 어떻게 하나 그런 거 있어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단락별로 어떤 요약을 하세요. 키워드를 찾든지 단락별 소제목을 만들든지 단락별로 여기는 뭐에 관한 얘기다라고 한두 단어나 한두 문장 정도로 키워드를 표시하세요. 그게 독해할 때 굉장히 도움됩니다. 즉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데 단락별로 요약을 하시면 전체 스토리가 이해돼요. 그러면 아무리 난이도 높은 문제도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말입니다. 권은 씨는 왜 선정문을 걱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글을 읽어야 되죠.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자, 독해가 여러분들이 본문을 먼저 보느냐, 문제 먼저 보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죠. 문제 보고 본문. 근데 저는 요쪽 방 얘기하고 싶구나. 요쪽 방 얘기하고 싶다고요. 즉, 본문을 갖다 내용을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푼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수능은 문제 하나짜리지만 토익은 두 개부터 즉 1, 2, 3, 4, 5라 할게요. 두 개부터 많으면 다섯 개까지 문제가 나오죠. 어떤 이상한 짓 하냐 여러분들. 안에 단락이 하나, 둘, 셋, 넷, 뭐 1, 2, 3, 4, 네 단락이 있다고 칩시다. 1번, 2번 문제 두 개짜리 푼다 했을 때 1번 문제 풀기 위해서 본문 다시 보고 본문 보고 2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안 보냐? 또 봐요 여러분들이. 세 개짜리는 본문을 세 번 보고 다섯 개짜리는 본문을 네 번 볼 가능성이 네 번이다. 다섯 번 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문을 한 번만 읽고 한 번만 읽고 내용을 갖다가 정리한 다음에 그냥 푸는 것이 가장 빨라요. 이 방법이 있느냐? 이게 과연 학생들 각자 역량에 맡기느냐? 즉 단어도 외우고 해석도 잘하고 그렇게 맡길 거냐? 아니에요. 제가 제시한 방법은 이 내용 요약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에 따라서 한 번만 내용 읽고 문제를 풀면 돼요. 이거는 토익이 아니라 모든 영어 시험에서 비문학으로 되어 있는 모든 영어 시험에서 적용 가능한 원리입니다. 고시가 됐든 탭스가 됐든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 우리말을 먼저 보여줄게요. 이거 한 번에 읽어라 내용 이해해라 되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 밑줄을 그어버리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그죠? 자 보세요. 자 벽돌 선점물을 받을 건데 트럭이 오전 7시 반에 도착한다. 재고 조사해 주시고 자 선점물 받을 겁니다. 도착한다. 재고 조사해 주시고 세 장 이상 겹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금이 갈지도 모른다.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자 키워드 표시하면 선점물이 왔다. 재고 조사와 자, 세 장 이상 말라 금이 갈지도 모른다. 이 정도가 어떤 주의사항과 안내가 되죠. 자, 선적 관련 안내와 주의사항을 갖다가 얘기했죠. 그래서
왜 선점을 걱정하는가? 자, 끝에 나왔던 것 같아요.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금을 얘기했던 게 있죠? 자, 금을 뭐라 바꿨어요? 깨지기 쉬운. 선생님, 금이 없는데요, 문제 보기에? 우리가 바본가? 우리 한국말로 여러분들 깨지기 쉽다는 얘기가 뭐예요? 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아시죠? 자, 독해는 이렇게 금이 깨지기 쉬운 바뀌는 것을 뭐라면 패러프레이즈 하는데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갖다가 밑줄을 긋고 몇 가지 키워드 표시하는 것만으로 전체 내용 파악이 돼야 한대요. 되죠? 네. 이걸 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갖다 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능력이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방향을 제시한다고요. 그걸 제가 공식화 시킬 겁니다. 그 공식이란 것이 대한민국 어디도 없어요. 이 강의만 있습니다. 근거란 것이 제가 독해 강의 수도 없이 수천만 아니지만 수백 번 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근거는 제 머리고요. 그래서 근거 제시할 때 여러분들이 이게 과연 근거 뭐냐 할 수 있는데 경험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비법이 되죠. 무슨 요리가 어떤 맛집 있다 그러면 비법 알려주는데 근거 따지지 않잖아요. 경험으로 완성한 비법인 것처럼 이것도 그런 비법입니다. 자, 영어를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봤던 우리말에서 문제 푸는 순서와 영어랑 같은지 다른지. Why하고 뭐예요? Why concerned about the shipment? 왜 배송에 대해 걱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똑같이 밑줄 그은 거 보이세요? 자, 만약에 밑줄 안 긋고 그냥 읽으라면 엄청 어렵겠지만 밑줄 그으면 자, 물건 선적을 받는다. 그 다음에 7시 반 도착하는데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도착하는데 재고조사 부탁했죠? 그 다음에 no more than 3 bricks. 3장에서 안 된다. My crap. 금이 갈 수 있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이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키워드죠. 자, 이 상태에서 밑줄 그은 거로 문제 풀면 되는데 자, 이상적 밑줄 방법이 일일이 단어 보고 해석해가지고 문맥으로 파악하느냐? 그냥 문장 구조에 따라서 키워드를 찾느냐? 다시 말하면 말을 바꿀게요. 이건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각자 해석 능력에 맡기는 거고요. 자, 공식에 의존하느냐, 해석하느냐. 이거는 단어 실력도 있고 문장에 대한 여러분들 언어적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오른쪽 뭐라고요? 그냥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거 편합니까,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단어 외우고 문제 푸는 능력 키우고 그보다는 공식에 의해서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왔으면 좋겠죠? 그래서 구조를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 구조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밑줄 공식이 있다고요.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첫 번째. 자, 이거 여러분들 지금 오늘 강의가 너무 길게 만드니까 그리고 예시도 마찬가지 있으니까 밑줄 끄는 공식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일일이 길게 못하겠습니다. 자, 돈 훔쳤다. 밑에는 동사 뒤 문장 아까 말했던 무슨 절? 명사절 밑줄 다 그어도 돼요. 이하에서 대신 별 뜻이 없어서 그냥 스킵했는데 그어도 돼요. 결론. 자, 동사 대 문장 명사절은 자, 총 3가지 따합시다. 1, 2, 3 할게요. if에도 거의 같은 덩어리예요. if에도 의문사를 명사절의 어떤 종류라 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동사 뒤 문장은 명사절이다. that, if에도 의문사. 그래서 자, 동사 목적어 밑줄 그는데 밑에 경우는 여기를 안 긋고 여기를 그었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 돈 훔쳤다, 훔쳤다고 말했다는 얘기에서 말했다보다는 훔쳤다가 나오죠? 자, 원칙을 세워줄게요. 마치뼈까지에서 만약에 진짜 동사가 2개 이상 나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면 그냥 밑줄 그면 되고요. 자, 동사 목적 밑줄 그는데 만약에 명사절 있고 그냥 동사 목적어 나온다 그러면 앞에 동사보단 명사절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자, 동사 목적 밑줄 그는데 수동태가 된다. 앞으로 가버려서 자, 주어 동사 보어가 등장하죠. 목적 안 보이죠. 근데 내용상 고치다와 자동차가 똑같은 밑줄을 봤을 때 밑에는 수동태면 목적 안 보이죠. 목적 없으면 주어도 긋는구나. 자, 여기는 같은 이디라도 목적 앞에는 과거, 전치사 혹은 부사 앞에는 pp를 봤을 때 뒤에는 수식어죠. 앞에 밑줄. 자, 같은 대시라도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동사 뒤는 접속사, 명사 뒤는 관계사라겠죠. 관계상 앞에 꾸민다. 뒤에 동사가 만약에 진짜 동사, 시제는 동사 2개면 두 번째 진짜 동사 앞에까지 묶어주시고 이때 대시 주어 동사에 대한 목적격 관계사가 된다. 말이 어렵긴 하다. 네. 나중에 본강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자, 목적 관계사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더라. 이때 이 주어 동사 앞에 꾸미는 건 이해되시겠죠? 그때 요거마저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먼저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세요. 명사 뒤 주어 동사는 하고 있나요? 명사 뒤 주어 동사는 뭐 한다? 생략한다. 자, 그리고 목적의 관계사 뒤에 또 생략할 수 있고요. 동사 뒤에 대신 접속사 얘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결론. 이 문장 전체가 동사 뒤에 명사절 때 얘는 지운 상태에서 나머지를 보시면 주어 동사 목적 아닌 보어죠. 아까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목적 없으면 주어도 거라.
자, 수식어 넘어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는데, 자, 요것만 주의하시면 좋겠어요. 동사 뒤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접속사, 의문사, 명사 뒤는 모두 관계사가 될 때 이 동사 뒤의 문장 무슨 절? 명사절 밑줄 긋고요. 명사 뒤에 대이하는 관계사니까 안 긋는다. 특히 만약에 뒤에 진짜동사 두 개 나면 두 번째 진짜동사 앞에까지 묶어주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간단히 할까요? 동사 뒤는 밑줄, 명사 뒤는 안 긋는다. 자, 거의 중요한 얘기 거의 다 나왔네요. 자, 여기도 수식어 다 날리면 될 것 같지만, 자, 목적 없으면 앞에 밑줄 긋고, 자, 밑에도 목적 앞에서 타동사하고 전치사 보이죠? 나를 바라고 밑줄 그은 거에 대해서 밑에 생략하면 이만큼 밑줄 그을 것 같지만, 듣고 있나요? 네. 잠깐 힘들면 포즈 누르고 잠깐 뭐 바람도 쐬고 오고 물도 마셔도 좋은데, 수업 진행 생각 같이 들으세요, 그냥. 자, 여기는 지울 수 있다 하지만, 그래 버리면 이만큼의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으시면 돼요. 자, 결론. 아, 원래는 전치사 이하 생략해야 되는 것 같은데 수식어니까 여기를 밑줄 그었구나. 아, 이게 중요한 짝이구나 생각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 예외적으로 전치사 밑줄 그을 때는 앞에 짝이 있을 때입니다. 전치사 앞에 짝이 있으면 같이 긋는다. 요 짝 본 적 있죠, 여러분들? satisfy with. 그럼 같이 긋는다. 자, 결론. 두 가지가 하세요. 동사 목적어보단 명사절, 수식어 넘어간다.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동사 목적 밑줄 그는데 명사절 등장하면 이게 우선이다. 나머지는 목적 없으면 주어 긋고 전치사 앞에 짝을 있으면 같이 그는다. 요 네 가지가 원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원칙입니다. 밑줄의 원칙. 자, 풀이 순서를 다시 한번 정해줄게요. 밑줄 먼저 그는다. 6도 7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락당 20초 넘기지 마세요. 왜? 해석에 의존해서 막 긋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또 지금 밑줄 그는 방법 재밌긴 한데요. 저는 밑줄 그면서 해석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죠? 라고 은근 자랑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왜냐? 밑줄 그면서 해석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밑줄이 점점 많아져. 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아.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요. 밑줄 그을 땐 반드시 절제하고 구조에서 동사 목적어 부단 명사절 수식을 넘어간다. 이거예요. 절대 해석에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줄 그을 때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하면서 밑줄 그으면 밑줄량 많아지죠? 그럼 밑줄 속도 느려지죠? 밑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용 정리는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하지 말고 그으세요. 빠르게 20초 안에 그으세요. 단락당. 그 다음에 키워드 찾는다. 밑줄 가지고 내용 파악한 다음에 키워드 찾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게 돼야 6, 7. 자, 특히 7은 지문이 2중, 3중 지문 난이도 높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어렵게 물어본 문제도 있죠. suggest, infer, mention 같은 문제도 나오면 겁먹잖아요, 여러분들. 그거도 키워드만 찾을 수 있으면 아주 신기하게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문제 푼다. 밑줄 찾고 키워드 찾고 문제 푼다. 자, 이게 기본입니다. 6, 7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좀 더 디테일 들어갈게요. 밑줄이 선생님 단서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순진한 겁니다. 밑줄 그은 부분에 단서 있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왜 키워드 찾냐? 키워드를 찾으면 밑줄 아닌 부분에 단서 나와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 문제 풀이 순서. 자, 이제 다음 화면에서 6 보여줄 건데요. 자, 밑줄 먼저 긋는다. 그 다음에 단어 완성 문제. 자, 본문 하나에 문제 4개죠. 3개는 단어 완성, 하나가 뭐예요? 문장 완성이죠. 자, 밑줄 먼저 긋습니다. 그냥 막 그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원칙대로. 그 다음에 단어 완성 문제 3개 먼저 푸세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장 완성 문제까지 풀이가 가능해요. 요 순서대로 하세요. 자, 단어 완성 문제 풀기 전에 먼저 밑줄 그어라. 그 다음에 키워드 갖다가 이제 단어 완성 문제 푼다고 하는 거죠. 왜? 그래야 이제 세 문제 풀고 나면 전체 채워진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문장 완성 문제 풀면 됩니다. 키워드를 알고 밑줄 다 그은 상태가 돼야 전체 글의 흐름이 이해되니까 문장 완성 문제가 풀려요. 자, 요건데요. 자, 밑줄 먼저 그은 겁니다. 밑줄 그은 상태에서 이제 각각의 세 군데를 먼저 단어를 완성하고 마지막에 이제 문장 완성. 여기 있죠? 여기를 마지막에 풀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아, 밑줄 그은 방법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다가 그은 거 보여준 건데 이걸 일일이 말하기 좀 그렇고요. 시간 관계상.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모범 답안처럼 그은 겁니다. 자, 첫 번째 139번은 그냥 동사 문제예요. 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죠. 자, 아시죠, 여러분들? 자, 진수, 태. 여기는 써먹습니다. 자, 진짜 동사 맞고요. 수일치. 앞에 단수면 요거 못 써요. 자, 태. 자, 뒤에 목적 있느냐? 투 아니죠? 투를 갖다가 투에서 목적 이러지 마세요. 네. 그러면 목적 없으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 되는 몇 번? D번이 되겠죠. 적어 되죠? 네. 자, 140번은 자, 문맥 판단에서
다 읽으셔야 돼요. 아까 밑줄 미리 그어놨죠? 자, 아까 뭐 했었는데? 선택받았다. 이 도시가 2,500만 달러의 지원금을 받기로 선정이 됐다. 기쁜 소식이죠?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몇 가지 프로젝트 갖다가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최상위 뭐가 있다고요? 다리 교각 수리가 있죠. 자, 첫 번째 단락은 지원금 받았다는 얘기, 도시가. 두 번째는 다리 교각이 이제 수리를 한다, 복구시킨다는 얘기 나온 거죠. 그리고 빈칸이란 말이에요. 자, 앞에서 뭐라 했냐면 좀 읽어볼까요? 앞에 프로젝트 갖다가 이제 계획을 하는데, 자, needed outside, 외부에 무엇이 필요하다. 결국 이 전체 내용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든 뭐든 보수공사든 뭐든 간에 저 외부에 무엇이 필요하다. 시작점에 뭐가 필요할까요? 안내, 기술, 건설보다 뭐라고요? 자금 지원이 맞겠죠. 뭐 다른 말은 뭐가 있었는데? 예산이죠. 그게 뭐라고요? 그랜트가 아까 지원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아까 했던 얘기 다 기발합니다. 오늘 얘기. 자, 이 네 가지 중에 골라라 그랬는데 형용사 부여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빈칸하고 여러분들 형용사면 당연히 뭘 생각하시냐면 부사를 떠올립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만큼 전체가 원래 무슨 자리죠? 부사 자리 인정하시죠? 자, 생각해 보세요. 부사가 뒤 형용사 꾸밀 때 지워도 되는 거 인정하시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부사 자리 형용사 쓴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무슨 이상한 짓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박스 부사절이죠. 자, 형용사 때 뭘 쓸 것이냐? 요거예요. 접속사, 주어, 비동사. 자, 비동사 대 형용사 쓴 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기억나시나? 주어,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 제가 10개 접속사 외우라겠죠. 외우라겠죠. 그죠? 자, 제가 읊어볼게요. PP 얼르는 거. until, unless, as, then, once, although까지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ing, pp, 분사까지 다 되는 거, ing, pp, 그 다음에 전체까지 다 되는 거 if, whenever, while, 그 다음에 when이 있었죠. 이거 되겠죠? 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1번 문제 풀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이제 문맥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읽어볼게요. 자, 2,500원 자연금 받았다. 프로젝트 갖다 이제 지원할 것이다. 최상위에 뭐 했다고요? 다리 교각, 복구 작업. 그 다음에 외부 지원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작업은 언제 한다? 3월 1일. 그리고 빈칸 밑에 자 교각이 자 2개 차선으로 줄어든다. 공사 과정 중에서 당연히 이용 가능한 어떤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원래 4개인데 2개로. 그리고 당연히 뭐예요? 4개에서 2개 줄어들면 이동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연 사태 생길 것이다. 그 밑에는 뭐라고요? 자세한 계획은 웹에서 볼 수 있다. 전체 키워드 표시해본 여러분들 2,500달러에 뭐라고요? 지원금. 그 다음에 자 최상위 뭐가 있다고요? 다리 수리가 있다. 그 다음 밑에 작업은 3월 1일에 시작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차선이 2개를 줄어든다는 얘기. 자 웹상에서 정보가 있더라. 자 각 달러 키워드 표시한 거 보이죠? 자 여기 보세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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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그은 거 보죠. 첫 단락은 그냥 지원금 받았다는 얘기. 두 번째 단락은 그중 으뜸은 다리 교각이다. 그 밑에는 구체적으로 작업의 시간대하고 작업의 내용이 나오죠. 자, 이 단락은 반드시 다리 교각에 대한 공사 세부 내용 정리가 돼야 되죠. 그거 관련된 것만 답이 되고 마지막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전체 그 공사에 대한 일정 소개가 나오죠. 자, 문제 풀어도 될까요? 첫 번째, 일부 그룹들이 자 뭐야? 그 철거 작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뭐가? 작업이. 세 번째, 시 어떤 그 유지들이 이 팀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박수를 쳤다. 마지막에 자, 이 기간 중에 운전은 불가하다. 기억나실까? 4차선, 2차선 된다는 얘기는 운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한다는 얘기죠. 단지 좀 지연은 될 수 있어도. 아시겠죠? 예. 좀 속도가 더디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밖에 없어요? 3개월 걸린다가 가장 자연스럽죠. 자, 이제부터 8세븐의 지문 3개짜리 아시죠? 186에서 200번까지 15문제가 지문 3개짜리죠. 자, 여기에서 딱 한 문제만 골라서 이렇게 시간 관계상 한 문제 골라서 하는데 전체 내용 파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뭐 한다고요? 문제 풀 겁니다. 자, 키워드 표시까지 하면 좋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만 해볼게요. 밑줄 그는 방법은 아까 그은 대로 하라 했죠? 4가지 원칙. 정확히 줄여 말하면 동사 목적어, 그다음 명사절, 수식을 넘어간다. 이건데 밑줄 그은 거 이미 했고요. 자, 내용 파악을 하고 키워드 정도까지는 살짝 표시해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제목을 읽어야 됩니다. 자, Minton Corporation wants to encourage you to invest in your health. 자, 건강에 투자해라. 첫 번째, This is why는 그냥 밑줄 없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쏘라겠어. 그래서 뭐 한다? 우리가 자, New Life Fitness하고 자, 센터하고
제휴관계 맺었다는 얘기죠. 자, Minton Corporation, Nula Fitness.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문제까지 절대로 자세하게 혹은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회사 이름 두 개 나왔죠. 앞에는 기업이고 두 번째는 헬스클럽이죠. 근데 파트너 위드가 무슨 뜻이야? 아, 제휴관계구나. 왜 그럴까요? 이 파트너 관계 맺는다는 얘기는 다른 회사와 달리 이 회사가 여기랑 정략적으로 제휴관계 맺으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 기업체 직원들이 뭘 누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추가 서비스나 할인에 대해 누릴 가능성이 있죠. 당연한 예측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to 이유입니다. 이 이유는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제가 밑줄 왜 그었냐? 이유를 나타내는 거. 자, 우리가 한 세 가지 중에 할까요? 주제를 얘기하거나 이유를 나타내거나 어떤 숫자가 나오면 밑줄에는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뭘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할인 멤버십이라고 했죠. 아, 혜택 받는구나. 그리고 이용할 수 있다. 특별 비용을 당연히 직원들은. 그리고 has agreed to waive. 자, 이 수수료 갖다가 포기한다는 얘기죠. 이 헬스센터에서 waive가 포기하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될 수수료나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을 고객을 위해서 포기한다. 가격을 이제 깎아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자, still can still take advantage of this offer. 자, 기존 회원들도 누릴 수 있더라. 뭐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 내용은 뭐냐면 제휴관계 맺었다. 그래서 뭐라고요? 아, 특별 가격이 있더라.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됩니다. 밑에는 뭐 대커먼이 뭐라고요? 그 어떤 담당자인데요. 자, 밑에 보이세요? 자, 이 같은 회사, 얘는 헬스센터 직원이 아니고요. 민튼 회사의 직원입니다. 자, 회사 내에서 헬스 관련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락 담당자죠. 이해되겠죠? 그다음 여기 두 번째는 I'm returning the membership application form. 즉, 아까 이제 그 소개한 글에 대해서 자, 누가 했죠? 콜먼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콜먼이 데이브 콜먼이 담당자죠. 이 사람에게 보내는 어떤 글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회사 이제 헬스센터를 위한 어떤 담당자에게 같은 회사 담당자에게 보내는 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원서 반납했다 보낸다. 그리고 작성했다, 선택했다, at location, at street location. location 뭐냐면요. 아울렛과 같이 기억하세요. 분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가 분점 혹은 8번가 지점에 어떤 센터를 갖다 선택했다. 그리고 카드를 갖다가 입력했다. 왜 카드를 입력했을까요? 매달 어떤 회원 어떤 회비죠, 회비. 회비 갖다가 뭐를 낸다고요? 자, 카드로 뭐 한다? 자동이체 시킨다는 얘기를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대된다. 이 수업 듣는 거, 에어로빅 수업 듣는 거에 대해서 나머지는 별거 없죠. 자, 그래서 여기 키워드 뭐냐? 내가 작성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 입력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되겠네요. 자, 작성했다, 카드를 입력했다. 자, 회원 가입한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제 그 헬스센터에서 보낸 글입니다. 전체 어떤 고객들이 마틴이 보낸 거죠. 방금 여기 있던 마틴 이제 아까 이제 가입한 사람이죠. 자, 뭘 얘기하느냐? 웰컴 별거 없고요. Excited to have you as a member. 자, take effect on April 1st. 자, 첫 번째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회원 이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실수 이용할 수 있다. 자, 요게 보이세요? 사진 들은 신분증 가져와라. 그다음 카드는 뭐 한다? 발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멤버십 어떤 정보를 갖다가 동봉했다는 얘기 했는데 뭐 동봉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정보를 있다. 그리고 자, 규정 갖다 읽을 수 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효력 발생 시점과 신분증 가져오라는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첨부된 거 뭐가 있다? 멤버십 어떤 정보가 있더라. 마지막 단락은 자, 뭘 하겠어요? 자동화된 지불을 갖다 요청했죠. 이미 아까 카드를 줬다는 얘기가 자동화 여기 연결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양식 작성해라. 추가 요금 없다. 자, 여기는 마지막 단락은 자동화 지불 얘기한 거죠. 첫 단락은 효력 발생, 그 다음에 사진 들은 신분증 제시, 그 다음에 회원 관련 정보 패키지가 들어있다는 얘기했고, 마지막 뭐예요? 자동화된 어떤 지불 시스템을 권장한다까지 나왔죠. 자, 바로 풀게요. 자, 한 시간 잘 간다. 마틴 씨에 대해서 해당된 것이 무엇인가 묻는 질문이죠. 자, 4월 달에 자, 시작한다. 자, 언제 하겠죠, 여러분들? 자, April 1st 맞죠? 답이 나오네요. 나머지 왜 안 되나 볼게요. 자, 집을 갖다가 휘트머신한테 하냐? 아니, 자동화라겠죠. 기업 멤버십으로 전환할 것이다? 아니, 이미 직원 맞아요. 그 다음에 코어먼시하고 운동할 것이다? 아니, 코어먼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담당이죠. 자, 어떤 뭐예요? 신청서 받고 전달해주는 자, 같은 회사 내 그냥 담당자입니다. 헬스 담당자. 같이 운동한다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안 됐습니다만 1시간 가까이 되는 약간 빡신 내용이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이 뭐냐면, 자, 앞에 파트 5, 6에서 파트 5 뭐였죠? 자, 동사 관련 문제풀이 부사 자리 5가지 패턴. 그 다음에 6, 7은 자, 밑줄 공식에 따라서 긋고, 자, 키워드를 찾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문제 푼다.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존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이 있죠? 자, 그게 아니라 좀 새로운 방법이고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만, 요걸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근데 독해에 대해서 하나만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글로 되어 있는 해설지를 보시면서 독해에 대한 기본 감각을 익히세요. 왜냐면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왔다가 만약에 뭐 공포영화에 대해서 만 공부한다 그러면 꼭 영어 자막을 안 봐도 한글 자막을 봐도 공포영화를 이해할 수 있죠. 독해, 토익에 나온 독해에 대해서도 영어를 안 봐도 한글로 문제 풀이하세요. 한글 해석지 보란 게 아니라 문제를 한글로 푸세요. 그렇게 해도 독해에 대한 기본 스킬, 문제 풀이 스킬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 스킬 따로 배울 생각하시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국어실을 있기 때문에 돼요. 단지 영어로 전체 글에 대한 내용 파악을 제가 도와준 대로 하시면 내용 파악 능력과 문제 풀이 스킬이 같이 결합이 되면 시험장에서 토익 독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